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책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도대체 우리 한인들이 하와이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주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살게 됐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에 하와이 왕국이라는 독립된 정치체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적으로는 모아나라는 디즈니가 만든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모아나가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바다를 개척하는 개척 정신이 뛰어난 그런 그 삶을 그린 여주인공이 나오는 만화 영화죠. 그 모아나 영화로 대표되는 그런 식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그 하와이라는 큰 섬의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이제 주 산물이 파인애플을 이제 경작하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하와이 왕국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첫 번째가 1852년 중국인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1878년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옵니다. 1885년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1901년에는 푸에르토리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와이라는 파인애플 재배하기에 가장 세계에서 최적지인 곳에 땅은 넓고 파인애플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거기서 일할 인구가 모자라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기 시작해서 중국 사람, 포르투갈 사람, 일본 사람, 푸에르토리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리핀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국제적인 다문화 사회가 하와이에 형성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이주를 해서 처음에는 52가구인가 한 500~600명이 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000명 정도 하와이에 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활동하는 그 시기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진 데고,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하와이의 관계, 여러분 알렌이라는 분 아시죠? 알렌이라는 분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공사의 의사로 이제 왔다가 나중에는 책임자가 되죠. 맞으면 주한 미국 공사가 됩니다. 이 알렌이 1902년에 주한 미국 공사일 때 이제 휴가를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릅니다. 하와이에 들러서 미국 하와이의 책임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는 하와이로 이민 올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당신 좀 주선을 해봐라 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면 내가 좀 해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한 미국 공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알렌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알렌이 알다시피 이제 고종의 신임을 받죠. 그 갑신정변이라고 우리가 뭐 명성황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비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민씨 집안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다쳤는데 이제 치료를 해서 낫죠.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엄청나게 고종의 이제 신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미리 부탁받았던 하와이로 이민 가는 것을 좀 주선해 달라라는 하와이 쪽의 요청을 말씀을 이제 고종한테 하니까, 그거 뭐 나쁜 일 아닌데 한번 추진해보라 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는 실제 이제 갈 사람을 찾아야 돼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하와이라는 땅에 가면은 뭐 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고, 또 자녀들 교육의 기회도 많고 또 월급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을 한번 가봐라 라는 광고를 하고, 교회에서도 또 그런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원을 합니다. 그 자원을 주선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라는 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내리교회는 이제 감리교 중심의 교회인데, 하와이를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가 하와이에 이제 교회를 설치하고 하와이의 기독교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감리교 출신 목사님들이 이제 하와이 이민을 주선을 해서 인천의 내리교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1902년에 첫 이민자가 하와이로 들어가고, 그런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배 그러면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죠. 이주 노동자로. 실제 사탕수수가 하와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지금도 여러분 뭐 파인애플 캔에 보면은 돌이라는 DOLE 그 브랜드가 그 본사가 지금 하와이에 있죠. 거기 하와이에 가면 그 돌 뭐 시식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관광지로 유명해서 막 관광객들이 내려서 공장 견학도 하고 뭐 시식하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말하자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플란테이션 하는 그 농장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인력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구한 말부터 일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의 관계가 막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민을 가고, 또 어떨 때는 관계가 나빠지면 이민이 닫히고, 그러면서 하와이에 한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면서 4년 11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 혹은 민영의 그 밀서를 들고 이제 루즈벨트를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만났지만 한국을 독립시키는 문제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유학생활로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에,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 하와이에 들러서 요 이민 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밤중에 연설을 합니다. 한 40~50명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교민들이, 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고 연설을 잘하는구나, 저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도 있구나 하는 이제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에 윤병구라는 그 이승만 추종자가 있는데, 윤병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와이에 나중에 정착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정착하는 게 19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04년에 하와이를 처음 방문했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는 한국 가서 YMCA를 좀 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갔다가, 돌아가는 것도 감리교회 세계 무슨 선교 모임이 있는데 갔다가 이제 하와이로 가자고 하면서 하와이로 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국의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감리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와이도 감리교가 개척을 해서, 그 하와이 감리교 개척에 뭐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만 그 와드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와드맨이라는 미국 사람하고 이승만이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되는데, 감리교회 감독으로 온 와드만과 이승만의 관계가 각별한 관계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다 이런 관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다가 하와이에 잠깐 들러서 하룻밤 하선을 해서 하룻밤 자면서 교포들을 잠깐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인연이 돼서 1913년에 다시 돌아오죠, 하와이에. 그래서 거기서 25년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에서 워싱턴으로 가죠. 일단 요 정도가 이승만 대통령과 하와이 교민들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대한인 동지회라는 독립운동 단체, 또 교포들의 생활을 지지해주는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